주가 움직임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 쪽의 움직임들이 지금 1차적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습 효과가 너무 강해서 눌리면 반등을 한다라는,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들이 좀 있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6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15포인트 0.04%가 상승한 39,15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보통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렀던 게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옵션에서 총 4개가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식 선물 부분이 빠지면서 세마녀의 날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세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거래량이 평상시 대비해서 200% 이상 초과 달성하는 거래량들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방향성을 이끄는 거래량이 아니고 만기에 대한 청산 매물들이 나오는 거래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을 했지만 방향타를 명확히 주지는 못했는데, 대신 이 부분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기일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청산하는 날, 종료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료하는 날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날려버려야 되는 날인데, 자, 그러다고 하면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매수보다는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매물 소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 라고 표현해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스닥과 S&P 500도 주가 흐름은 약보합권으로 큰 변동성 자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께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연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대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긴장감을 좀 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이 종목이 빠진다, 빠질 거니까 시장이 폭락한다, 이러한 측면보다는 올랐으니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들이 이제 만기일날 좀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추세가 깨지면서 분위기가 좀 묘해졌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긴장도가 좀 올라갔고, 막 크게 볼 때는 기술주 섹터에 대한 표현이 좀 제가 주말에 본 기사 중에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거품, 리스크 관리, 이런 정도에까지 뉴스가 나오긴 있는데, 여하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대신 첫날 조정을 받았을 때보다는 둘째 날 조정 때는 상대적으로 큰 폭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이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만기라는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리밸런싱이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방향 싸움, 정타 싸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정정당당하게 힘겨루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다시피 추세적으로 5일선을 이탈한 기술적 조정 국면에 들어온 엔비디아의 향방이 주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나 조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까지 추풍낙엽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이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으로 접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좀 보시면
최근 미국 3대 주가를 보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제갈길을 가고 있다. 제각각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가장 불편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다우지수가 추세적으로 1차 조정, 1차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이고 있는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우지수는 신고가가 아니죠.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S&P 500도 신고가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속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미국 3대 지수가 또 제각각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제각각의 길을 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자금에 대한 쏠림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증시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유동성을 판단하거든요. 전체적인 유동성을 판단할 때 현재 기술주 쪽에 자금이 또 이탈되면 산업군 쪽인 다우 쪽으로 넘어가냐, 그럼 또 다우 지수는 강해지고 기술주는 약해지는 이런 또 언밸런스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저울질하는 투자 자금의 시장 이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좀 안정적인, 좀 견고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비대칭성 주가 흐름은 별로 반갑지는 않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될 것 같고요. 각자가 보시는 뷰가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전통적인, 기술적인,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불편한 부분을 갖고 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지금 오전장 치고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후티 방문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소리 때문에 지금 항생이 개장하면서 좀 깨져버렸고, 나스닥도 2만 포인트를 사수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10시경에 급속도로 한번 무너졌고, 유가는 반대로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눈에 띄는 반등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 대한 불안 요인을 다시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의 측면은 물론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하겠습니다만, 좀 배제하고 일단 시장 자체로만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의 받고 있는 이 조정의 모습이 전형적인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모습과 지금 시장 전체가 받고 있는 조정의 모습이 거의 흡사한데,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브로드컴, TSMC, 엔비디아, 퀄컴 정도인데, 퀄컴의 주가의 모습과 엔비디아의 나스닥의 주가의 모습, 그다음에 TSMC의 주가의 모습, 오일선들을 다 깨먹었죠. 오일선들을 다 깨먹으면서 움직이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3원봉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고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기술주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술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이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구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데 주가 움직임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 쪽의 움직임들이 지금 1차적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습 효과가 너무 강해서 눌리면 반등을 한다라는,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들이 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그렇게 볼 것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고 봅시다. 퀄컴이 지난주에 뭐 삼성과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영향을 좀 받았었죠. 만약에 퀄컴 하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미친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해당 기업 하나로 이루어진 펀더멘탈 훼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죠. 근데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증시를 주도했던 섹터들이 다수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그냥 조심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이젠 뭐가 있냐? 지금 얘기만 들으면 쉽네. 조정해서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시장의 체력이 엄청나요. 특히나 이제 시장 체력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빨리 빨아 당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린 얘기가 뭡니까? 조정이 나타났을 때 조정을 빨리 빨아 당긴다라고 말씀드릴 때, 야,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진짜 억지로 미네요. 진짜 억지다. 막 그러면서 제가 매매하는 영상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도로 수익이 났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억지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힘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뭐 펀드멘털이 갑자기 개선되어지고 뭐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뭐 회복이 되고 그 정도까지 연결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것이 현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조심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번 주에 좀 주요한 지표들은 주 후반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부에 많이 몰려 있고 지금 연준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CPI 다음 타석인 PCI가 목요일부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PCI 가격은 금요일날 나오고 되고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 후반부가 분수령인데 아시다시피 주 후반이라고 하면 월말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월말이에요. 월말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드레싱 매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만기 드레싱과 월말 드레싱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만기 드레싱은 만기성의 매물만 좀 소진한다고 하면 월말 드레싱은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과계로 월말이 좀 움직임이 까탈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낙폭이 강하다고 하면 그 낙폭을 들어 올려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익 실현들이 급속도로 쏟아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은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 매매 영상에서 또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좋은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승왕 송대표였습니다.